유튜브 크리에이터이시기도 하죠. 골드 메탈님께서 비주얼 스크립트 이해와 적용에 대해서 이야기 들려주실 예정입니다. 그럼 첫 번째 강연이죠. 한희정 팀장님께 저희가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대전 마케팅공사 마이스뷰로 팀의 한희정 팀장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네. 유튜브 크리에이터이시기도 하죠. 골드 메탈님께서 비주얼 스크립트 마치고 좀 강의 준비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들 전국적으로 비슷한 상황이셨을 것 같은데 인터넷이 사실 저희 사무실이 대전 컨벤션 센터에 있는데 갑자기 11시 정도부터 인터넷이 안 되는 바람에 부랴부랴 좀 세팅도 하고 됐는데 체크를 하느라고 좀 일찍 점심을 먹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화면 공유부터 할게요. 화면 공유를 꺼주셔야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강의 제목을 제가 디지털 시대의 마이스 트렌드 이렇게 잡았어요. 사실은 간략하게 이제 뭐 대전 마케팅 공사를 들어보신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이렇게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잠깐 이제 제가 하는 업무를 좀 말씀을 드려야지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대전 마케팅공사는 다른 지역의 뭐 관광공사, 뭐 인천관광공사라던가 뭐 경기관광공사와 같은 이제 비슷한 조직이에요. 그래서 대전시 산하 지방 공기업입니다. 그래서 대전시에 관한 모든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특히 이제 제가 있는 마이스 뷰로팀에서는 이제 국제회의를 대전으로 유치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요. 또 유치해온 업무, 국제회의를 이제 성공적으로 대전에서 잘 개최할 수 있게끔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대부분 마찬가지셨을 거예요. 그래서 작년 코로나19 때문에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도 많은 어려움이 있으셨을 텐데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컨벤션 센터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마이스 산업에서도 코로나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설명해드릴 부분은 작년 저희가 겪었던 코로나19로 마이스 산업이 어떤 그 상황을 겪었는지, 그다음에 지금까지 또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포스트 그러니까 위드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겪어 나가고 있는지, 그다음에 향후 마이스 산업의 방향과 전략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여기 여러분들 얼굴이 안 보여가지고 네. 첫 번째는 이제 코로나19 시대 그 작년에 마이스 산업을 어떻게 겪었는지 부분을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기억할 때는 작년에 코로나19가 우리 대한민국에 좀 이슈가 됐던 거는 대략 한 1월 말, 2월 초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저희 대전 컨벤션 센터도 작년 한 해 정말 굵직굵직한 국제 행사가 많이 이제 개최가 예정되어 있었는데 1월 초에 한 500명 정도 되는 규모의 국제회의를 잘 성공적으로 개최를 하고 저희 내부적으로 너무 잘 개최를 했다. 왜냐하면 대부분 국제회의가 겨울에 열리지 않거든요. 겨울에 열리면 이제 참가자들 동남아시아에서 참가하는 분들이 어렵기도 하고 또한 이제 연계되는 그런 관광 프로그램 개최도 어렵기 때문에 겨울이라던가 여름에 많이 개최가 안 되는데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첫 타자로 DCC에 처음 개최되는 행사로 1월 초에 국제 행사가 한 건 있었어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잘 성공 개최를 하고 좀 잠시 이제 다른 국제 행사 개최 지원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우한 처음에는 코로나가 아니었죠. 그래서 우한 폐렴 확진자가 발생을 했다 이런 뉴스를 들었을 때만 해도 그냥 뭐 우리가 단순히 그동안에 많이 겪었던 사스라던가 메르스 막 이런 비슷한 종류의 유행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컨벤션 업계 저희 회사조차도 크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이게 점점 확진자가 늘어나고 제가 2월 그 중순 말에 이제 대구 쪽에서 확진자가 많이 발생했었잖아요. 그 당시에 제가 서울에서 또 교육 중이었는데 그 당시도 이제 마스크를 쓰고 교육을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이제 1월 달에는 어영부영 그렇게 뭐 별일이 있겠어 하고 1월을 보냈던 것 같고 2월 달에 이제 확진자가 점점 늘어난다. 이런 생각이 좀 약간 점점 그 마이스 업계에도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서 점점 3월 달, 4월 달
확진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대부분 컨벤션 센터도 그렇고 뭐 국제회의 아니면 이벤트, 축제 분야까지도 대부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뭐지? 걸리면 큰일 나는가 보다라는 두려움에 계획했던 모든 행사들이 다 취소가 됐어요. 네, 저희 컨벤션 센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연도별 방한 그 외래 관광객 수를 보면은 그동안에 저희가 겪었던 뭐 2003년도에 사스라던가 아니면은 2017년도에 뭐 사드 배치 아니면 글로벌 경제 위기하고 비교했을 때에도 여기 보시면 크게 관광객 수가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여기 보시다시피. 하지만 저희가 작년에 이게 2020년도 5월 정도의 자료입니다. 작년 5월 정도에 봤을 때 그동안에 저희가 겪었던 방한 외래 관광객 수하고 비교를 했을 때 또 해외에서 한국을 방문하는 그 여행객 추이를 봤을 때 정말로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급박스럽게 떨어졌던 그런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 마이스 산업 어떻게 하면 좋지? 뭐 국제회의 어떻게 하면 좋지? 우왕좌왕하면서 저희가 3, 4, 5월 달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통계를 냈던 자료를 보면은 특히 1월에서 5월 외래객 수를 보신다고 하면은 특히 3, 4, 5월 달에는 정말로 뭐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정말로 뭐 국제행사라던가 아니면은 뭐 페스티벌 같은 이벤트들이 전무했다라고 보실 수 있을 정도로 정말로 다들 뭐 우리도 개인적으로 그랬죠. 여행도 안 가고 사실은 뭐 모임도 안 갔고 대부분 뭐 그 회사 나오는 것조차 좀 두려울 정도로 대부분 집에서 많이 시간을 보내는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마이스 업계나 또는 뭐 관광 업계를 보면은 그냥 처음에는 뭐 바로 사라지겠지, 큰일이야 있겠어 이렇게 좀 기대를 했었는데 점점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가 확진됨에 따라서 마이스 업계도 문을 닫았고 사실은 관광업계, 이벤트 업계도 되게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다행히 뭐 제가 생각했을 때 3, 4, 5월은 정말 DCC 자체 행사도 없었고 저희 뭐 대전에 있는 컨벤션 센터뿐만이 아니라 뭐 대구, 뭐 킨텍스 전국에 있는 컨벤션 센터에서 그냥 대전 휴업이었죠. 아예 영업 자체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그래서 1월 달부터 8월 달에 그 마이스 개최 현황을 보시면 전시회는 69.3% 정도가 취소가 됐고요. 국제회의는 79.8%가 취소가 됐고 이벤트는 64.3%가 취소가 됐는데 인센티브 투어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해외에서 오는 대기업에서 오는 이제 대한민국의 인센티브 투어 같은 경우에는 100% 전면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수치는 2020년 1월부터 이게 카운팅이 됐기 때문에 그나마 100%가 아니라 전시회나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도 100%가 아니라 어느 정도 수치를 갖고 있는데요. 제가 기억했던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2월 말부터 뭐 3, 4, 5, 6월까지는 거의 행사가 국제회의는 특히 개최되지 않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이스 산업에 큰 타격을 얻었어요. 그래서 저희 그 대전 컨벤션 센터뿐만이 아니라 뭐 PCO 그 행사 대행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매출액을 2019년도와 비교를 했을 때 대략 한 70% 정도 이상 감소가 했고 다행히 뭐 저희는 지방 공기업이라서 뭐 그 고용 자체에 큰 위기는 없었지만 대부분 대전 지역에 있는 PCO라던가 아니면 호텔 아니면 이벤트 개최하는 그런 회사들이 큰 위기를 겪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뭐 호텔에 종사하시는 지배인 분들도 거의 뭐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와서 근무를 하시고 특히 이제 PCO들은 거의 폐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저희 대전 충청 마이스 얼라이언스로 활동하시는 회사들이 큰 타격을 많이 입었기 때문에 같이 협업하는 입장에서 참 마음이 아픈 그런 한 해였어요. 그리고 또 피해액을 보면은 이게 뭐 작년 연간 피해액은 아니지만 1조 한 8,227억 원 이상 마이스 산업에 큰 타격을 겪은 그런 한 해였고 특히 2월부터 8월 달에는 좀 더 그런 심각성이 대두됐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특히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래프로 말씀드리면 3, 4월 달에는 2019년도와 비교했을 때
저희 내부적으로 행사가 아예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희 대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심지어 저희가 뭐 행사 개최 3일 전에 원래 DCC에서 개최하려고 했던 학술대회였는데 진짜 불가피하게 취소를 요청드린 적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발생했던 피해액도 저희가 보상하는 일까지 발생이 됐습니다. 또 이제 오른쪽에 마이스 참가자를 보시면 대략적으로 1월 달에 아마 참가자들이 좀 카운팅 됐을 거고 3, 4, 5월 달에는 거의 마이스 없었고요. 그러니까 소규모로 이제 국내외에 참석하는 분들만 이제 카운팅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참 힘든 시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겪는 상황을 어떻게 해야만 하지? 또 어떻게 극복을 해야만 하지? 내부적으로 좀 회의를 했는데 자체적으로 좀 단독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상황도 있었고 또 대전시와 협력해서 또 전국적으로도 크게 이게 문제가 되는 이슈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는 어떻게 이걸 대처를 하고 있을까라고 좀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도시들은 어떻게 액션을 하고 있는지 좀 추이를 살피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전 세계 또 추이를 보면은 여기 왼쪽에 보이시는 것이 이제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인데 매년 이제 바르셀로나에서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행사인데 지금까지 처음으로 그 행사가 취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2020년도 2월이었죠. 그래서 이때만 해도 뭐 유럽권은 정말 대한민국과 비교해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던 때고 이렇게 큰 대규모 국제 행사도 취소가 되고 심지어는 뭐 저희 마이스 업계에서 좀 유명한 그 아이맥스라는 매년 5월 달에 열리는 국제 컨벤션 전지 박람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조차도 취소가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규모의 국제 행사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뭐 200명, 300명 정도 되는 소규모의 국제 행사도 전 세계적으로 많이 취소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제 어떤 식으로 이 상황을 좀 극복을 해야 되냐라는 고민을 항상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뭐 3월 달에는 저희 직원들이 뭐 출근을 했지만 저희 업무 자체가 이제 국제회의를 해외에 나가서 비딩을 하고 현장에서 PT를 하고 또 현장에서 홍보를 하는 업무였는데 아예 출장도 갈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 해외에서 같이 네트워킹을 했던 분들과 직접 만나서 회의를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에 사실 출근을 했지만 그 대전 컨벤션 센터뿐만이 아니라 저희 팀원조차도 저조차도 참 출근해가지고 그냥 코로나의 추이 좀 살피고 어떻게 이 상황을 좀 극복을 해야 되냐 되게 막연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생각을 해낸 게 대전 컨벤션 센터는 이런 코로나의 방역 준수하고 있고 코로나 프리 컨벤션 센터다. 우리는 이렇게 항상 하루에 몇 번씩 그 소독을 하고 있고 중앙방역대책본부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해가지고 항상 이렇게 방역을 철저하고 하고 있다라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체적으로 세이프 마이스 대전이라는 홍보 동영상도 만들고 또 심지어는 이제 대전광역시로부터 코로나 프리 컨벤션 센터라는 인증도 받고 자체적으로 이런 방역을 준수하고 있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실은 저희 대전 컨벤션 센터뿐만이 아니라 모든 컨벤션 센터가 이제 우리 센터는 코로나로부터 안심되는 컨벤션 센터입니다. 이런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라는 홍보를 집중적으로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홍보가 안전한 컨벤션 센터, 행사를 개최하기에 정말 방역이 준수되고 있는 컨벤션 센터다라는 게 정말 중요한 이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홍보를 했고 저희가 대부분 한 3, 4, 5월 달, 한 3개월 정도는 이런 식으로 홍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홍보를 하면서도 저희는 언제쯤 이런 마이스 행사가 다시 개최가 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었고 다른 컨벤션 센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지? 이런 부분은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킨텍스에서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로 이제 마이스 산업이 셧다운 되고 나서 3개월 만에
대형 규모의 전시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동아전람에서 주관하는 이제 뭐 동아 홈앤 리빙 페어, 기프트쇼 9개 전시회가 동시에 개최됐던 전시회였는데요. 킨텍스 자체만으로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게 전관을 사용하는 행사였어요. 그래서 이 전시에 참가하는 그 참관객하고 그다음에 그 참가하는 그 업체 수만 해도 정말로 규모가 상당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측에서는 약간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이게 아직 이런 대규모의 전시회를 개최하기엔 좀 시기상조이지 않을까. 방역은 어떻게 하려나? 이런 걱정이 좀 많았고, 사실은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좀 무리를 해서라도 개최를 하는 것을 보니 뭔가 방역에 큰 킨텍스만의 대책이 있겠구나. 우리도 이런 부분을 좀 벤치마킹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또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제 전국적으로 모든 컨벤션 센터가 킨텍스에서 이런 대형 박람회가 개최됨으로써 어떤 식으로 코로나 대책 방역을 좀 실행을 하는지 궁금해했고, 결과론적으로는 이 행사 기간 동안에 단 한 명도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킨텍스가 자체적으로 이런 코로나 방역 준수를 했다라는, 그리고 이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는 그 큰 각광을 받게 됐고요. 국내뿐만이 아니라 그 전 세계에서도 이런 이제 킨텍스에서 그 했던 코로나 실행 부분의 코로나 방역 준수 부분을 이제 찬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킨텍스가 그 당시에 이제 코로나 방역 대책 관련된 컨벤션 센터에서 상도 받게 됩니다. 또 이렇게 킨텍스에서 큰 행사가 개최되고 저희 쪽도 이제 이런 행사를 할 수 있겠네라는 좀 기대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팀도 전시 관련된 팀도 PCO 대전시를 좀 설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좀 대전시 입장에서는 그래도 지금은 좀 시기상조이다. 혹여나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한 명이라도 코로나 확진자가 되면은 큰일이다. 그러면은 뭐 작년에 후반기에 열리기로 했던 국제 행사, 축제, 박람회가 모두 취소가 될 수 있으니 킨텍스에서 개최가 됐지만 그래도 좀 추이를 살펴보자라는 입장이어서 사실 킨텍스에서 이렇게 성공을 했지만 저희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는 바로 행사를 개최할 수가 없었어요.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는 자체적으로 또 2020년도 7월 달에 그래 우리가 뭐 이렇게 코로나의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을 열심히 한다는 홍보뿐만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이런 포스트 코로나 마이스 관련된 대응 방향, 대응 전략을 좀 수립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대전광역시와 저희 대전 마케팅 공사가 이런 이제 관련된 전략, 대응 방안을 수립을 하기로 했는데요. 날짜를 보시면 저희가 꽤 지났죠. 2020년도 7월 달에 이런 대응 방안을 수립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 4월, 5월, 6월은 그냥 세이프 관련된 안전한 마이스 도시 대전, 안전한 대전 컨벤션 센터라는 걸 홍보를 했고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추이를 좀 살펴봤고 기다리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처음으로 7월 달에 관련된 이제 포스트 코로나 마이스 전망 대응 전략을 수립을 했는데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저희가 홍보를 열심히 했던 그 방역 관련돼서 정말 세이프하고 클린한 컨벤션 센터다라는 이미지를 확산해야 된다. 라는 대응 방향을 좀 수립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관광이나 국제회의를 개최하기에 정말 대전은 안전한 도시임이라는 이미지를 다시 한번 리포지셔닝 하자라는 전략을 수립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계가 이제 지금까지도 저희가 실행하고 있는 대응 방안인데요. 코로나 시대에 스마트 쪽으로 우리가 사업을 전환을 해서 추진을 하자라는 전략 수립을 이때 저희가 2020년 7월 달에 처음으로 수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이제 단순히 그냥 관광객이라든가 마이스 참가자가 컨벤션을 방문하는 게 아니라 좀 더 스마트한 관광의 마이스와 그런 환경을 조성하자. 특히 하이브리드 마이스 기반 관련된 시설을 구축하자. 그다음에 이걸 또 활성화하자. 그다음에 특히 여기다 더해서 그 스마트의 디지털을 활용을 해서 마이스 도시가 정말로 안전하다라는 것을 같이 홍보하자. 라는 전략을 수립을 해서 저희가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수립은 했지만 사실은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가
이 방향으로 그대로 가는 건 참 어려웠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전에 코로나 확진자 수가 정말로 다른 도시하고 비슷하게 점점 늘어났다가 한때 11월 달에 확 내려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어느 정도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마이스 행사가 개최가 됐는데 대전에서 또 확진자가 좀 늘어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가 12월 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도시하고 비교했을 때 저희 대전은 또 12월 달에 확진자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관광이라던가 마이스 분야에 또 어려웠던 시기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을 좀 수립을 해서 해보자라고 계획을 세웠는데 다시 또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이로 됐기 때문에 또 다시 어려운 상황을 좀 맞이했습니다. 근데 그냥 이렇게 기다리는 시기를 보내기에는 정말로 저희가 그 마이스 산업에 투입한 예산도 꽤 많았고, 이제 대전 마케팅 공사뿐만이 아니라 대전 광역시에서 마이스 산업에 기대하는 부분도 컸고, 저희가 또 작년 하반기부터 대전으로 유치하고자 하는 중대형 국제 행사도 꽤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좀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그런 순간만으로 시간을 좀 허비하기가 좀 어려웠던 상황이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 대부분 국제 행사가 이제 오프라인이 아니라 그러면 온라인으로 한번 해볼까?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해볼까?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 DCC에서 열렸던 그런 행사들의 추이를 봤을 때도 그동안에 열렸던 마이스의 그 트렌드하고는 좀 달라진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작년에 한 8월, 9월부터 그런 좀 변화가 좀 보였는데요. 그래서 작년에 그 마이스 생태계 변화를 좀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개최 규모가 좀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1,000명 정도 참가했던 국제회의다. 그러면은 한 반 정도 그 축소가 돼서 많이 개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행사를 개최할 때 물리적으로 사회적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 한 행사장당 50명까지 참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한때는 20명, 한 회의장에 그렇게 30명 정도밖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그 전체 한 행사에 개최 규모가 참가하는 수가 축소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추이로 갔었고 또 행사 기간도 단축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행사를 오래 하면 할수록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 좀 노출되기가 쉽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원래 5일 정도 개최됐던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틀, 3일 행사 기간을 단축해서 개최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또 국대에서 각각의 다른 국가들을 방문하는 것조차 어렵기 때문에 이게 국대 행사지만 지역 중심으로 전환돼서 많이 행사가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역 참가자 중심으로 오프라인으로 개최를 하고 국제 참가자들은 온라인으로 참가하는 방식으로 또 많이 개최가 됐죠. 또 대부분 이제 오프라인으로 행사를 개최를 함에도 이제 안전하다, 코로나 방역 준수를 철저히 지켜가면서 행사를 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어떨 때는 저희가 봐도 이 정도로 해야 되냐? 이렇게 할 정도로 정말 행사하시는 분들이 철저하게 그런 방역 지침을 준수해서 행사를 개최하시곤 합니다. 또한 이제 행사 자체가 온라인, 100% 온라인으로 가신다든가 아니면은 하이브리드, 이렇게 좀 지금까지 개최됐던 100% 오프라인 행사의 그 트렌드를 벗어나서 앞으로는 디지털 미디어를 또 활용을 해서 온라인이나 아니면 하이브리드로 개최하시는 방식으로 많이 전환이 됐습니다. 이런 6가지 생태계 변화는 저희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까지 지금까지도 쭉 이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대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개최되고 있는데 그 대전 지역에서 참가하시는 분들은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참가하시지만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온라인으로 또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년 대전에서 개최됐던 큰 페스티벌 자체도 이제 온라인 또는 하이브리드로 개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고 계시는 설문지는 그 ICCA라고 이카라고 세계 컨벤션 협회라는 조직이 있는데요. 이 컨벤션 협회 조직은 전 세계에서 열리는 그 국제 행사의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행사를 주최하는 컨벤션 뷰로, 컨벤션 센터 아니면은 행사를 주최하는 학협회, 국제 기구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그 전문 그 마이스 관련된 협회인데요. 이카에서 올 초 3월 달에 그 행사를 주최하는 마이스 주최자 대상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중에 여러 그 설문조사 문항 중에서 몇 개만 좀 발췌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대면 회의하고 그 앞으로의 그런 미디어, 디지털의 활용은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대다수였는데요. 행사 주최자 대상 그 대면 회의가 언제 이렇게 복귀가 될 수 있겠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응답자의 총 35%가 올해에 그 100% 오프라인으로 갈 것 같진 않고, 하이브리드 및 대면 형식이지만 벌추얼 형태로 갈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또한 응답자의 한 96%가 그동안에는 크게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테크놀로지가 회의를 기획하는 데 영향을 주었다고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작년에 5월 달에 실시했던 설문조사 응답하고 비교했을 때 이런 디지털 테크니컬적인 부분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전문 프로덕션을 사용했던 비율이 예전에는 8.4%였는데 38%까지 상승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 대답만 보더라도 뭐 하이브리드라던가 아니면은 행사를 개최를 할 때 테크놀로지가 얼마나 많이 활용됐는지 또 이렇게 좀 전환이 됐구나라는 사실을 좀 알 수 있죠. 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대면 회의가 온라인이나 하이브리드로 가지만 그 오프라인 현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그러니까 그거를 원하는 그 참가자들의 일반적인 정서는 변하지 않을 거다라는 전망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하고 하이브리드 행사가 100% 대면 회의를 대체할 수 없다라는 의견을 많이 갖고 있는데요. 그만큼 뭐 어쩔 수 없게 이런 바이러스를 통해서 뭐 하이브리드 온라인으로 가지만 사람들이 대면 회의에서 느낄 수 있는, 대면 회의에서만 배울 수 있는 네트워킹은 아주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모두 다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은 저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작년에 행사만 해도 정말 대부분 온라인, 하이브리드로 개최가 됐는데, 저희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강원도하고 제주는 그 확진자 수가 크게 늘지 않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국내 학술 대회들이 그런 안심 지역인 강원도와 제주도에서 행사가 많이 열렸는데, 그때 참가자 수를 보면은 코로나가 발생되기 전인 2019년, 8년 때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참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그만큼 제가 상반기에는 아예 회의조차 개최할 수가 없었잖아요. 근데 정말로 현장에서 만날 수 있는 그런 네트워킹, 현장에서만 서로 교류하는 그런 감정이 되게 그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장에서 개최됐던 강원도하고 제주도 행사에는 정말 역대급으로 참가자 수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온라인, 하이브리드로 많이 행사가 가기 때문에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이런 이제 그동안에 했던 컨텐츠 위주가 아니라 하이브리드, 그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실용성 있는 그런 미큰 테크놀로지에 관한 욕구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전 세계뿐만이 아니라 저희 국내에도 이런 비슷한 업무를 하는 한국 마이스 협회가 있는데요. 한국 마이스 협회라던가 한국관광공사에서도 이런 이제 우리가 미디어나 디지털을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사 기획이라던가 이런 실용적인 교육에 좀 집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의 교육도 그것의 일환인 것 같고, 또 이카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자보라는 이제 컨벤션 관련된 이제 전문 매체가 있는데요. 그 매체에서 조사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가상 행사가 온라인이나 하이브리드한 행사가 대면 행사를 대체할 것으로 보입니까라는 질문에 대부분이 16% 정도가 아니다. 대체할 수는 없다. 왜 그러냐면 현장에서 느끼는 그런 네트워킹이라던가 이런 부분이 가상 행사가 대체할 수 없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그러면 이런 앞으로의 테크놀로지적인 면에서 무엇이 중요하냐라는 질문에는 가상과 오프라인 행사를 둘 다 관리가 가능한 이런 하이브리드 솔루션이 정말로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답변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제가 이제 추이를 봤을 때는 그런 이제 동시에 열리는, 그러니까 디지털로 열리는 행사와 현장에서 열리는 행사를 정말로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행사 대행 업체의
전문적인 능력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통계는 이제 작년에 코로나가 발발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저희가 추이를 보여드렸는데요. 이건 2021년도 7월 달에 통계 자료인데, 처음에 작년에 코로나 발생 시기하고 좀 비교를 했을 때 전세적으로 어떤 좀 다른 점이 있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작년 같은 경우에는 행사가 있으면 무조건 취소가 됐어요. 그렇죠? 아예 코로나 걱정돼. 행사 하지 말자. 그런 분위기였고, 국내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행사, 축제, 코로나인데 어떻게 해? 취소. 이렇게 됐는데, 여기 자료를 보시면 올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취소하는 건수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이제 연기라는 것을 택했는데요. 그거에 대한 원인이 이제 대면에서 만날 수 있는 네트워킹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고, 이제 온라인 행사, 가상 행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전문적인 기술이 앞으로 좀 더 발전하겠다라는 기대감에 당장 이 행사를 취소하지 않고 연기하는 그런 추이를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 같은 경우에도 사실 올해에 국제 행사가 많이 개최 예정이었는데 대부분 내년이라던가 내후년으로 좀 행사가 많이 연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직접 여쭤보면은 내후년 가면은 또 코로나도 좀 괜찮아질 테고 그러면 좀 더 나은 기술로 하이브리드 행사를 할 수 있지 않겠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추이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좀 사진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국내 마이스 산업 자체도 행사가 온라인 또는 하이브리드로 된 행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왼쪽 상단을 보시면 한국관광공사에서 개최하는 코리아 마이스 엑스포도 현장에는 그냥 소규모 인원만 있었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동시에 개최하는 행사로 개최가 됐고요. 오른쪽을 보시면 저희가 대전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했던 IUMS 세계 미생물 연합 총회입니다.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2014년도에 정말로 싱가포르라던가 일본, 중국, 아시아권 국가들하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유치를 해왔는데요. 이게 4,000명 대규모 행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작년에 100% 온라인으로 개최된 행사고요. 밑에도 이제 저희 대전에서 개최된 행사였는데 이것도 100% 온라인 행사로 개최가 됐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국내 마이스 산업에서 마이스 개최가 온라인 또는 하이브리드로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서 개최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세계 추이를 말씀드리면 위쪽은 많이들 아실 거예요. CES 행사인데요. 그러니까 CES가 개최된 이래로 처음으로 올해도 그렇고 올해 이렇게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죠. 근데 온라인으로 처음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잘했다,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라는 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CES라는 행사 자체도 온라인으로 개최가 됐고, 밑에 왼쪽 부분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이카라는 세계 컨벤션협회 총회인데요. 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원래 오프라인으로는 대만에서 열려야 될 행사였는데 각 도시별, 유럽이면 유럽, 아시아면 아시아권별로 이렇게 허브 도시를 하나씩 두고 각각 허브 도시에서는 관련된 지역 참가자들은 오프라인으로 참가를 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동시 생중계하는 방식으로 개최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마이스 업계조차도 이렇게 온라인 또는 하이브리드로 개최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저희는 세이프, 안전한 대전, 정말 깨끗한 대전 컨벤션 센터라는 이미지를 갖고 사실은 좀 더 적극적인 마케팅을 해야 되겠다라는 이제 방향으로 마케팅 활동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이거는 저희 대전 컨벤션 센터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도시가 비슷하게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전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쪽 사진을 보시면 저희 센터에서도 이렇게 온라인 화상 회의를 할 수 있는 회의장을 자체적으로 구축을 했고요. 또 올해 12월 말까지는 문체부에서 하는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좀 더 넓게 이렇게 허브 LED라던가 아니면은 이제 화상 온라인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회의실을 한 50% 정도 구축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고, 또한 이런 회의뿐만이 아니라 이제 부대 행사를 개최를 했을 때 이런 이제 미디어 파사드거든요. 저희 한비탑에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디지털적인 방법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전환을 했고요. 이때 서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에서는 심지어 이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이제 온라인을 통해서 전시회를 한다거나
관광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3D VR 시스템을 구축을 해서 행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직접 이렇게 대여도 하고 있고 자체 온라인으로 또 행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사례를 말씀드리면 라스베가스에서는 라스베가스 스마트라는 그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라스베가스는 안전한 도시이다. 이런 밑에 네 가지의 이런 방역 지침을 준수를 하면은 정말 건강하고 깨끗한 도시이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또 라스베가스 자체적으로 스탑 코비드 19이라는 그 앱을 좀 개발을 해서 이런 양성자 반응이 있는 사람이 주변에 오면 알람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앱조차 이제 개발을 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고 밑에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시드니는 안전합니다. 마이스 행사를 개최하기에 충분한 도시입니다라는 마케팅 활동을 It's gonna be Sydney라는 표어로 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내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에서도 이런 디지털을 활용해서 뭔가 이제 코로나를 벗어나서 이제 안전한 도시, 또 디지털을 활용해서 좀 더 디지털하고 미디어와 가까워지는 그런 도시로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또 저희는 자체적으로 또 국제외 지원 시스템을 또 바꿔서 지원을 하고 있었는데요. 예전에는 저희가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행사는 아예 지원하지 않았어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온라인으로 개최되는 행사도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작년 하반기에 개최되는 행사는 저희가 코로나 영향으로 20% 상향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대전뿐만이 아니라 오른쪽에 이제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하는 국제외 시스템인데요. KTO에서도 예전에는 그냥 단순히 오프라인으로 개최했던 국제 행사만 지원을 했는데 온라인으로 마케팅하는 행사, 또 온라인으로 개최하는 행사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온라인으로 하이브리드로 개최되는 국제 행사가 그냥 거부만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수용하는 자세로 수용해서 좀 더 그거 디지털이라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마케팅하는 그런 단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마이스 협회에서는 이제 미팅 테크놀로지 컨설팅 지원 사업이라고 해가지고요. 온라인이나 하이브리드 행사를 했을 때 필요한 그런 기술적인 면의 지원도 하고 있고, 한국관광공사에서는 이거는 뭐 코로나 발발 이전에부터 저희 한국관광공사가 했던 사업인데, 미큰 테크놀로지 국제회의를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서 기존에 있던 지원 규모보다 확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 같은 경우에도 저희 국제과학 심포지엄이 디지털 미팅 테크놀로지 국제회의 선정 사업에 선정이 돼서 저희가 상당한 규모를 지원받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향후에 마이스는 어떻게 갈 것이고 또 어떤 전략으로 갈 것인가, 또 지금의 좀 추이하고 좀 비교를 해서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온라인인데 영상인데 들리실지 모르겠네요. 잠시 플레이 해볼게요. 영상인데, 이런 미팅이라는 산업이 그냥 그 아날로그식으로 개최가 되다가 점점 디지털화 될 거다라는 이런 앞으로의 전망, 방향을 제작을 했던 동영상인데, 저희가 그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10월 달에 올해 10월 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10월, 11월 달에 개최 예정인 전시회를 보면은 그동안은 당연히 이제 100% 오프라인으로 열렸던 행사가 100% 가상 전시회로 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보여드린 리스트는 개최 예정인 행사의 일부만 보여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서 오프라인으로 필요했던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으로 개최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전시뿐만이 아니라 국제회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뭐 종식되거나 아니면 위드 코로나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제회의는 하이브리드로 갈 것이다라고 대부분 전망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이스 산업에서의 테크놀로지 트렌드 변화 자체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크게 1에서 4의 물결이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단순히 참가자들이 그 온라인 등록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에서 그 이벤트 앱을 통해서 실시간을 참여하고 이런 추이로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VR, AR, AI 이런 테크놀로지적인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상현실이라던가 뭐 증강현실,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이런 방식으로 좀 더 발전된 마이스 산업으로 바뀔 거다. 그래서 기술들이 융합되는 마이스 산업이 도래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은 작년 후반에서부터 지금까지 이런 방향으로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또 세계적으로 행사 관리, 이제 마이스 관련된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전에는 그 2017년도에는 대략 한 34억 400만 달러였던 것이 2024년도로 전망을 했을 때는 114억 2,900만 달러, 하나로 봤을 때는 13조 억으로 좀 성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스 산업에서도 이런 디지털적인 소프트웨어의 시장 규모와 그다음에 그거를 활용하는 회의하고 전시 산업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올해 저희가 이제 개최됐던 국제 행사나 전시를 보면은 이런 디지털을 사용하지 않았던 행사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추이로 본다고 하면은 정말로 2024년도에는 이 정도 규모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 저희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도 뭐 DCC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컨벤션 센터가 그동안에 개최했던 운영 방식을 좀 벗어나서 다각적으로 좀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뭐 안전한 센터다 이런 부분은 당연하고 기본적으로 컨벤션 센터에서 가상이나 뭐 하이브리드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던가 그런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당장 저희가 또 사회적 거리를 두기를 통해서 행사장 배치를 하고 있지만 이 방식은 당분간 그대로 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나 뭐 배정 방식에 변화가 있을 것 같고 그 센터 자체의 마케팅 방식에도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컨벤션 센터를 소개하는 자료에 그 VR을 통해서 홍보하는 그런 자료를 또 만들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은 뭐 컨벤션 센터, 마이스 분야뿐만이 아니라 뭐 전 세계 관광지라면 요즘에 진짜 AR을 통해서 버추얼 투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마케팅하는 방법이 변화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마이스 산업에서 활용했던 테크놀로지는 뭐 증강 형식이라는 홀로그램. 그러니까 예전에 코로나 이전에는 진짜 간헐적으로 이런 기술들을 활용을 해서 행사가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뭐 열이면 열 이렇게 보여드리는 기술을 활용해서 하는 개최가 되는 행사들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이제 미팅 테크놀로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그다음에 이런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서 예전에 개최했던 그런 마이스의 개최 고전적인 방식을 좀 탈피를 해서 뭐 실감형 우리가 교육을 하고 있는 이런 체험형 콘텐츠하고 기술력 경쟁력이 필요할 거라고 보고 앞으로 이런 기술적인 면이 더 많이 활용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혹시 제가 드린 강의 중에서 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을 통해서 잠깐 시간이 3분 정도, 2분 남았네요. 네, 한 분 정도 좀 대답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여러분 질문 채팅창으로 편하게 적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마이크를 켜서 질문 주셔도 됩니다. 없으신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저희 뭐 마이스 산업에 대한 기술,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이제 뭐 이렇게 디지털 쪽으로 전문가 분들이신 것 같은데 많은 활용과 그다음에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한희정 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